이재명이가 이 쎄쎄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은 대놓고 지금 국내 총선 개입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어퍼컷 후보 되면은 전쟁 여론을 조작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과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정치 댓글을 통한 선거 개입 영상을 이용한 여론 조작을 해왔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특히 보름 앞으로 다가온 우리 4월 총선 1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중국발 정치 개입,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가 보통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정치 개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쎄쎄 발언 이후에 노골화되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25하고 26일 중국의 관영 황구시보를 비롯한 매체들은 이재명이 윤석열의 대중국 외교정책 비난, 이재명 대만 문제와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제목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대표의 발언을 조명하면서 다음 달 치러지는 한국의 제22대 총선 이것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이 지지율 42.8%로 집권 국민의힘 37.1%를 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벌써 이재명 쎄쎄 발언한 것을 갖다가 완전히 온 매체에 크게 확대하면서 다음 달 치러지는 한국 선거 22대 총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2.8%로 집권 국민의힘을 앞섰다 하고 지금 중국 매체들이 오히려 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파인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대놓고 좌파 세력에 손을 드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거는 정치 개입입니다. 쎄쎄 무조건 중국한테는 쎄쎄 하라, 감사하다 하라 라고 하는 이재명, 중국을 찝쩍거리지 말라고 한 이재명, 이자 가만 놔두고 싶습니까? 정말 주먹이 웁니다. 주먹이 울어. 예, 주먹이 울어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먹이 운다. 아니 어떻게 자기 나라 이 외교 이런 부분의 문제에서 찝쩍거리지 마라. 자기 나라에게 정부에게 찝쩍거리지 마라. 중국 찝쩍거리지 마라. 무조건 하고 중국에는 쎄쎄쎄쎄 감사하다고 얘기해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자는 당장 지난해 6월 달에 말이죠. 이재명은 중국 대사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 대사에게 훈시에 가까운 일장 연설을 15분간이나 듣고 고분고분 차려 자세로 딱 해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두 손을 딱 모으고 있던 그 모습 여러분 보셨죠? 비굴한 모습. 당시 싱하이밍은 이재명에게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의 방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하면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배팅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협박이죠. 이거 협박이죠. 의자에서 두 손 딱 모으고 말이죠. 탁 아래를 눈을 깔고 참 야 저런 자가 무슨 대한민국 야당 대표. 역하고 역하다 이런 느낌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국민들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것도 민주당 동영상으로 현장 이렇게 살포를 했습니다. 외교관 신분으로 말이죠. 주재국의 정부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정면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걸 또 듣고 있는 야당 대표 완전히 쫄아가지고 듣고 있는 이자는 도대체 배우가 뭡니까? 이재명의 배우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의 배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이자를 모든 것의 실체를 밝혀야 될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13일 남았습니다. 이 선거에서 13일, 10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국의 오만한 이런 모습이라든가 심지어는 이화영이 부부까지 재판정에서 장난질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한 사람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 애국심을 발동해 줄 것을 전부 다 원하고 또 부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을 찍으면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2번 국민의힘을 찍어야 됩니다. 비례정당은 뭐 국민의힘 비례정당 찍어도 좋고 자유통일당 찍어도 좋고 또 고영주 검사장, 고영주 변호사가 하는 박문진 이사장이 전 박문진 이사장이 하는 고영주 대표가 하는 바로 자유민주당을 찍어도 좋습니다. 아주 좋은 정당들입니다. 이거는 비례정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정당은 100% 국민의 힘을 찍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이자들이 누굽니까? 이재명이가 누굽니까? 이자는 중국의 쎄쎄 발언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우리의 북한이라고 한 자입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폄훼하지 말라 하고 이런 자입니다.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 충성맹세하는 거하고 뭐가 다름이 있습니까? 중국에도 충성맹세하고 북한에도 충성맹세하는 그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냐고요. 공개적으로 하는 건데. 이 이재명이란 자 정말 요상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자에 대해서 정말 무서운 경계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발언이 이거는 보통 반국가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북한이라니요. 북한을 찬양 고무한 거죠. 쎄쎄 발언 이거요. 중국 공산당을 찬양 고무한 겁니다. 지금 중국이 싱하이밍이 얘기한 건요. 무슨 얘기냐.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배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재명 알았느냐. 단언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 보수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불편해했습니다. 중국인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우리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국내 연구팀에서 발견된 것도 맥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월간조선 이 최우석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룸살롱 어퍼컷이라고 부르면서 윤석열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황제 폐하라고 했습니다. 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하는 60대 이상과 20대 남성, 영남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중국이 윤 대통령을 불편해하게 한 계기는 사드 옹호 발언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드는 우리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 참전하고 이 한미동맹에 의해서 진주하고 있는 이 미군을 같이 함께 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바로 그 장치입니다. 근데 이걸 없애달라? 그래서 한국 국민과 미군은 여기서 죽어버리라 이겁니까? 미쳤습니까? 또 사드 옹호 발언을 하자마자 중국이 빨끈해가지고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반박 입장 내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와 발을 맞춰가지고 중국판 X인 웨이보 등에서 사드가 중국 러시아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사드까지 퍼주니 개한국 및 개한민국이 되었구나. 대한민국이 아니고 개견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큰 대자에다 위에 점 하나 찍으면 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개한민국이 되었구나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중국판 웨이보 등에서 말이죠. 한미국 공조는 아시아판 나토다 이러면서 말이죠. 중국의 해가 된다 등의 메시지가 계속 나돌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재명의 그따위 헛소리를 하고 선동선전 자기가 중국에 무슨 똘만이나 된 것처럼 중국에 찝쩍거리지 마라. 쎄쎄 해라. 쎄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면 돼. 중국 건드리지 마. 이게 지가 중국 보호자입니까? 사드는 이 북핵을 잘 아시겠지만 요격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사드 배치를 당연히 오케이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중국은 우리 정부가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 황구시보가 지난 3월 19일 사설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점점 더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고 있고 한국이 이를 이어받으면 손을 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매체가 한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다고 국제 영향력이 증진되거나 세계 중추국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을 폄훼했습니다. 이게 중국입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면서 취임 첫 해인 2021년 만든 아주 중요한 회의체입니다. 중국은 조선족과 친중단체를 앞세워가지고 조선족, 친중단체를 앞세워가지고 반정부 반여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비밀경찰 혐의자는 사드 논란 당시에 친중단체를 동원해가지고 반대 촛불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비밀경찰 혐의자가 주도해가지고요. 반대 촛불 집회 2016년 8월입니다. 중국은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비밀경찰서를 전 세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첩당국은 서울 강남거리에 있는 한 중식당이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 조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서기도 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쎄쎄 발언 직후에 한 가지 주목할 사건이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쎄쎄 발언한 직후에 한 가지 주목할 사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지난 3월 25일 호주 캔버라에서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규탄 총집합 시위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집회에는 뉴사우스웨일스 주 캐머런 머피 노동당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호주로 이종섭 대사를 파견하기로 한 이 결정은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한인 커뮤니티에 무례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머피 노동당 의원이라는 사람이요. 이 대사가 호주 대사로 임명됨으로써 매우 중요한 부패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보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2022년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가 호주 정계 친중 영향력 행사를 돕는 대가로 선거자금 지원을 제안하면서 총선 출마 노동당 후보 매수를 시도한 사실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한미일 공조 약화를 시키는 겁니다. 민주당은 미국, 일본보다 중국, 러시아의 힘을 싣는 외교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은 바로 중국의 쎄쎄 무조건 감사하다고만 해라. 중국 찝쩍거리지 말라. 우리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입니다. 이게 정신이 정신이 돌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민주당 지원설이 뜬구름 잡는 소설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자신의 속국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속국입니다 하는 뜻 아닙니까? 이재명의 쎄쎄 발언은 건들지 마라.
중국 건들지 마라. 어? 쎄쎄 발언만, 쎄쎄. 무조건 고맙다고만 하라. 이 발언한 자가 이게 뭡니까? 이런 자를 뭐라고 합니까? 이런 중국의 쎄쎄하자는 세력이 다수당이 될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없고 이제 중국 공산당의 휘하 속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13일 남은 선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2번을 찍고 또 비례 4번이죠. 예, 4번을 찍고 또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호 국민의 힘, 국민의 힘을 꼭 이번에 찍어 주십시오. 아니,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셨죠? 이게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든 걸 밝혀놓은 그런 기사입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